자,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70대 경비원이요. 이 욕설을 하고 있는 초등생을 훈계했는데 이 졸지에 흉기 공격을 당한 40대 남성 사건인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 네.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가해자가 다름 아닌 11살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위험하게 놀고 있으니까 74세의 이 경비원이 거기 차 다니는 아파트 입구라 위험하다. 좀 안전하게 와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화가 나서 갑자기 다짜고짜 이 11살짜리가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합니다. 지나가던 40대 오모 씨가 이 모습을 보고 어른한테 그렇게 욕설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럴 수 훈계를 있죠. 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11살짜리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 40대 오모 씨의 복부 부분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CCTV가 나왔고요. CCTV 상 그렇게 흉기를 이용해서 복부를 찌르는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서 현재 이 11살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소년 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 소년 나이가 11살이었어서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벌어질까 싶은데, 다행히 이제 그 중상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 40대 남성이. 네네. 자, 초등학생이 70대 경비원한테 욕설하는 것도 모자라서 찔렀다. 흉기로.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뭐 최근에 이제 흉기 난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예. 물론 뭐 불발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살짜리가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라는 게 더 믿어지지 않는 아니, 일이거든요. 가방에 흉기를 갖고 다니다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학도 아니고 등하교 하는 시즌이잖아요. 학기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흉기를 들고 학교까지 갔다 왔다는 지금 겁니까? 뭐 학용품 뭡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더 조사를 물론 뭐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조사를 더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흉기를 들고 등하교를 하게 된 경위인지 하는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이 경악을 하게 된 데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을 했으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아주 큰 잘못을 했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싹싹 빌고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소송전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더 황당한 게 네. 이 초등학생이 이 자기를 때렸다면서 이 경비원을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초등학생의 친구도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행인 네, 앞에 네, 지나가도 네. 할 말 했던 그 네, 40대 분한테도 폭행당했다면 이 말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초등학생이 혼자가 아니었고요. 친구랑 같이 가던 경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저쪽에 뭐 어린이 놀이터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초등학생이 먼저 흉기로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옆에 있던 친구도 그 이제 자기네들을 뜯어 말리던 그 어르신을 또 이제 같이 맞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소는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어르신들 둘을 40대, 70대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신고하고 고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의 부모들일 부모님. 텐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상해를 입히고도 이렇게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뭐 그 해당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드러난 사실 갖고만 지금 전달해드린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고은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등생이 촉법소년입니다. 이 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뭐 법 개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이제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해서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 재판으로 회부될 뿐이고요. 10호라는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2년 소년원 갔다 오는 것에 그칩니다. 네. 몇 번을 소년원을 갔다 오더라도요.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에 들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맹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통계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를 봤더니요. 6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촉법소년 수가 6만이요? 네, 6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촉법소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2019년에는요.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촉법소년의 숫자가 8,61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1년 동안 발생했던 촉법소년 숫자가 1만 9,654명.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맹점을 오히려 촉법소년들이 이용해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사사건을 더 많이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 자체를 12살이나 13살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이 되더라도요. 검사는 충분히 판단을 통해서 소년심판으로도 보낼 수 있고 심할 경우, 중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재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 범위 자체를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한정해서 좀 하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린 아이들의 좀 그릇된 행동을 어른들이 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 보고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